네, 또한 대선 TV 토론회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에게 당신 떨어뜨려 나왔다라고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지시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내용은 대학에 들어와 한 해 1,000만 원 넘는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청년 실업자 예상 88만 원 세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청춘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인 대학생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럼 정치계의 아이돌 이정희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대 후반의 투표, 20대 후반은 2007년 12월에는 나라의 권리로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단 100명 중에 41명만 행사했다. 이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은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들이 뽑는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는 당연히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투표로 직선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지만 근현대사에서 단 하나도 거저 얻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민중들의 엄청난 싸움을 거쳐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얻어지죠. 그러나 1870년에 퀴즈! 1870년에 프랑스에서 수립된 공화정에 여성의 참정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있었으면 제가 퀴즈를 낼 리가 없죠. 프랑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44년입니다. 스위스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몇 년일까요? 1971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퀴즈. 2015년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긴 역사를 레미제라블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나라의 주권이 바로 국민 각자다. 바로 즉 재산과 성별과 종교와 신분에 상관없이 국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도입된 것은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정말 마지막 끝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39년에 만주에 있는 신경에 있는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충성 혈서를 써서 입교하여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1944년 7월 달에 만주에 있는 간도 토벌대에 편입되어 거기에서 소위로 근무하면서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불렀겠죠.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였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책을 출간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부대에 근무한 건 객관 증거로서 다 확인이 돼요. 그 부대에 근무한 건. 뭐가 허위사실이라는 거냐? 박근영 씨 주장이 이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내근하셨다. 직접 토벌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본 군국주의는 더 많은 나위 없이 군의 상층부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큰 칼 차고 싶어서 간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이 사회의 최고의 권력층으로 올라가겠다.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제가 다카키 마사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신경군관학교에 간 한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꽤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군 창군의 주역이다 뭐 이렇게 전쟁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백선엽 장군도 거기 출신입니다. 군의 상당히 많은 상층부가 거기 출신입니다. 왜 다카키 마사오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혈서를 써서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입학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분은 딱 한 분뿐이라는 거죠. 한국 역사에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아하죠? 그때
독립운동가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친일 매국 행위를 했는데 어떤 논리로 그걸 가렸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빨강이 잡으러. 우리 보수적인 정권이라도 적어도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을 만들 때는 협상을 할 때 미국에서 우리 정부의 누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들 지금 정부의 협상 전략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절주절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 편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협상 전략이 협상 전략을 가지고 협상을 한번 해봐야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정말 만일의 경우에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는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라면 적어도 이 문제에서 철저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 협조자를 이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 관장자로 국무위원으로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석기 의원이 이거를 이제 공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그리고 이 인터넷 댓글들 아마 국가정보원장께서 인터넷 댓글들이 상당히 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무엇일지는 또 모르겠는데 국가정보원장께서 일일이 말씀 자료로 인터넷에 종북세력 공격하라고 다 이렇게 지침을 주셔가지고 그대로 댓글로 퍼서 날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최근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죠. 2007년에 만들어진 한미 FTA, 2011년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4년의 시간이 있었죠. 이 4년의 시간 동안 그 중간에 매우 미약한 SSM 규제법이 매우 미약하게 들어갔는데 실질로 들어가야 되는 SSM 규제법을 이 4년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재협상하자는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확정된 거니까 강행 처리만 나온 거죠. 한마디를 못합니다.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FTA에 써있지 않은 규제는 단 하나도 못 나갑니다.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나라의 정책 주권이 2007년 6월로 정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죠. 그래서 한미 FTA를 강행히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의 경제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친일 4대 매국 독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의 이익을, 나라의 주권, 정책 판단의 권한을 예전처럼 직접 일본군 장교돼서 팔아먹는 수준은 아니지만 교묘한 논리로 팔죠. 그리고 점잖게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일제시대는 죽었고 일제시대는 총칼로 죽었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항거한 김천동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죠.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나라의 주인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어야 하는데 그 한국 근현대사의 60년 동안 4대 매국과 독재의 뿌리가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일을 약간 방법만 바꿔서 약간 형식만 바꾸어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논리는 예전에는 빨갱이 잡는다. 지금은 종북은 국민 대통합 100% 들어가지 않는다. 저긴 말살해야 된다. 이런 논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주인이 되는 길 첫 번째. 제가 87년 이후로 비로소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7년 제가 6월 항쟁을 경험했습니다. 설마 될까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압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서울대 법대에 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여학생들이 24명이 있었습니다. 1학년 여학생들이 그 여학생 방에 모여서 뭘 했냐면 전화번호부 두꺼운 걸 갖다 놓고요.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아무데나 펼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일일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법대 여학생들이 그 일까지 해가며 정말 노력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그렇게 얻어낸, 그렇게 만들어진 투표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투표율 50%에 미달하면 이 선거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면, 만약에 이런 거라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투표율이 20%가 되더라도 많이 투표하는 사람, 많이 표를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50% 투표율이 넘어야만 이 투표가 유효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셔서 지금 있는 현상만 놓고 보지 마시고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이 한국 사회의 친일, 4대 매국 행위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지, 분단이라는 게 도대체 북은 뭐 저렇게 불이 타분해, 저렇게 저러고 어떻게 살아, 답답해서 이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도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북과 남이 갈라진 분단의 체제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장애로 작용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분단 체제를 정말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종북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신다면 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된 민주노조라면 그 노동조합이 지금 종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를 원하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되겠다, 진짜 평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진보당에 가입을 하신다면 종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재벌대기업을 제대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제대로 낸 거 가지고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도 빨리 하고, 서울시립대만 반값 등록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전남대도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남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전남대 학생들도 포함돼서 이긴 거 아시죠? 네, 기성회비 부과하는 건 불법이죠. 네, 그래서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교육과 기술부에서 그 기성회비의 상당 부분을 수업료로 포함시켜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시죠? 네,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하셔서 지금 있는 색깔론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진전됩니다. 전쟁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런데 휩쓸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젊은 층에게 있습니다. 네,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공부하셔서 지금 있는 현상만 놓고 보지 마시고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이 한국 사회의 친일, 4대 매국 행위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지, 분단이라는 게 도대체 북은 뭐 저렇게 불이 타분해, 저러고 어떻게 살아, 답답해서 이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도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북과 남이 갈라진 분단의 체제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장애로 작용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분단 체제를 정말 바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종북이라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신다면 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소속된 민주노조라면 그 노동조합이 지금 종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화를 원하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되겠다,
진짜 평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진보단에 가입을 하신다면 종북으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재벌대기업을 제대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 제대로 낸 거 가지고 여러분들 반값 등록금도 빨리 하고, 서울시립 때만 반값 등록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전남대도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전남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 전남대 학생들도 포함돼서 이긴 거 아시죠? 네, 기성회비 부과하는 건 불법이죠. 네, 그래서 반환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 교육과기술부에서 그 기성회비의 상당 부분을 수업료로 포함시켜가지고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시죠? 네, 반값 등록금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하셔서 지금 있는 색깔론 공격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진전됩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한미 FTA, 2011년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4년의 시간이 있었죠. 이 4년의 시간 동안 그 중간에 매우 미약한 SSM 규제법이 매우 미약하게 들어갔는데, 실질로 들어가야 되는 SSM 규제법을 이 4년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재협상하자는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확정된 거니까 강행 처리만 나온 거죠. 한마디를 못합니다.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FTA에 써있지 않은 규제는 단 하나도 못 만납니다.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나라의 정책 주권이 2007년 6월로 정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죠. 그래서 한미 FTA를 강행히 처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의 경제 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친일 4대 매국 독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라의 이익을, 나라의 주권, 정책 판단의 권한을 예전처럼 직접 일본군 장교돼서 팔아먹는 수준은 아니지만 교묘한 논리로 팔죠. 네, 그리고 점잖게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받습니다. 일제시대는 죽었고, 일제시대는 총칼로 죽었던 것이고, 지금은 거기에 항거한 김선동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죠.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나라의 주인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 누구냐?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어야 하는데, 그 한국 근현대사의 60년 동안 4대 매국과 독재의 뿌리가 지금도 그대로 똑같은 일을 약간 방법만 바꿔서, 약간 형식만 바꾸어서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논리는 예전에는 빨갱이 잡는다. 지금은 종북은 국민 대통합 100%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긴 말살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주인이 되는 길 첫 번째. 제가 87년 이후로 비로소 대통령을 뽑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7년 제가 6월 항쟁을 경험했습니다. 설마 될까 하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압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서울대 법대에, 제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여학생들이 24명이 있었습니다. 1학년 여학생들이 그 여학생 방에 모여서 뭘 했냐면 전화번호부 두꺼운 걸 갖다 놓고요.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아무데나 펼쳐서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일일이 꼭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법대 여학생들이 그 일까지 해가며 정말 노력했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걸 봤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투표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하십시오.
꼭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투표율 50%에 미달하면 이 선거는 무효. 이렇게 되는 거면 만약에 이런 거라면 투표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의사표현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투표율이 20%가 되더라도 많이 투표하는 사람, 많이 표를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50% 투표율이 넘어야만 이 투표가 유효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송곳이 되려면 관통할 만큼 송곳이 날카롭게 되어져 있어야 하고 망치를 두드리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내시는 대학 생활이 여러분이 한국 사회의 주인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송곳이든 망치든 무엇으로든 의미 있는 존재로서 다져나가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이 대학에서도 바로 여러분은 지금 망치가 되실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렇죠? 청년 알바의 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을 여러분이 움직여야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평화, 통일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군대에 가서 희생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나서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대한민국 20대 투표율 확 올려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저도 우리 통합진보당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